네, 안녕하세요. 엄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의 저자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정한 말걸음을 함께 걷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신호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걷다 보면요, 멈춰서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계속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빨간불에 멈춰서야 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걷거나 뛰어가게 되면 분명 사고가 나게 마련이죠. 반면에 이렇게 걸어 나가야 하는 초록불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이 타이밍을 놓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면 목적지에 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걸음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의 첫 걸음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반면에 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첫 걸음마도 계속해서 걷다 보면요, 익숙하게 잘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나게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이라는 것을 걸음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말을 내뱉고 싶은 순간이지만 멈춰서고 기다려야 하는 빨간불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걸음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어색하고 위태롭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걷다 보면요, 어느새 그 걸음이 씩씩하게 달려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게 빨간불의 영역일까, 어떤 게 파란불의 영역일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내려갔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첫 번째, 그렇게까지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엄마의 서툰 말 습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멈춰서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록불, 비로소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엄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챕터로 아이들에게 다정히 걸어가는 말걸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랑 놀면 나도 행복해, 이 챕터에서는요, 아이와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신호등을 보면요,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에 또 불이 하나 있죠. 무슨 불일까요? 네, 맞습니다. 노란불이죠. 서야 할 때, 가야 할 때 중간 어느 지점, 그 두 부분을 완충하는 지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 아이를 돌보기 전 엄마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부분인데요.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들에게 뭐든지 좋은 것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엄마들을 먼저 좀 마음을 돌봐보고, 그리고 우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성 들여 썼던 그런 챕터입니다. 짜잔! 네, 제가 요즘 인터넷으로 제 책 엄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검색을 종종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요, 요즘 독자분들께서 제 책을 읽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 책을 읽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느낀 말을 이렇게 서평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피드백도 받고요, 저도 한 번 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이 북쇼,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책을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써주시는 고마운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서평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집에 CCTV 다루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 얘기인 줄 알고 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담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많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과 행간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경청과 행간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한 명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신가요? 네. 지금 벌써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행운아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랑만 얘기하면 진이 빠져.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계시죠? 그것도 많이 계시죠? 네, 우선 오늘은 그분들은 제쳐놓고 나는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진짜 행복해. 이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마음이 편하지? 왜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생각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다행히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냐면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나는 왜 마음이 편하지? 왜 내가 마음을 잘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가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멀리서 부엌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딸깍.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맥주캔 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냥 저는 목이 타다,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맥주를 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이런 점을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말이 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하면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내가 막 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치고 들어오거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장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으니까 장점으로 우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거를 굉장히 잘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내일 물어보면 까먹어서 대답을 못해요. 또 물어봐요. 그게 뭐였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이 사람한테 한 말은 그 사람이 까먹어서 밖으로 새어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비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이유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는 과연 상대방에게 어떤 대화 상대가 되어주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나는 어떤 대화 상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말 공부를 해왔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말을 잘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말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었는데 저의 말의 문제점은
대화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 대화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잘 하고 싶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리고 마음에 귀를 잘 못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의 문제점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나의 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 걸어가야 하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말의 흐름도 잘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경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자 바로 들을 청자죠. 네, 경청이라고 하면 기울일 경, 들을 청자를 쓰고 있는데요. 청자에는 귀도 있고요.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기관으로 소리를 듣죠? 네, 맞아요. 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귀와 눈과 마음을 다해서 왕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온 마음으로 들어야지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엄마들은 아이와 항상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칭 내 새끼 전문가가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동만 딱 봐도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입만 뻥끗해도 무슨 말을 할 건지 알아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알았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됐어. 이렇게 아이의 말을 자르거나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말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마음까지 들리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내 새끼 전문가다. 나는 우리 아기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자만심으로 아이가 말하는 행복을 뺏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경을 먼저 해주세요. 우리 뭔가 솔깃한 이야기 듣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요. 뭐라고? 그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때는 먼저 기울여 주세요. 몸과 눈을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몸을 다해서 아이의 말소리와 마음과 표정까지 다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대화 흰감바입니다. 제가 이 흰감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는요, 바야흐로 5년 전입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서 신발도 벗기 전에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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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엄마가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을 지금 얘가 할 말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선 아이를 좀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었어요. 자, 우선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유랑 간식을 먹으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20-30분 동안 서서 아이의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아이를 앉히고 물어봤습니다. 왜? 왜 그렇게 신났어? 엄마한테 할 말이 많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굉장히 신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엄마 행감바 알아? 행감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행감바? 행감바? 글쎄, 행감바, 아이스크림?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엄마가 모르는 것,
그리고 엄마가 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났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엄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행간말은 바로 행동, 감정,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행동, 감정, 바람? 이게 뭐지?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게 뭔데? 뭘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너무 진지하게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몸을 딱 잡으면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친구한테 화가 날 때 화내고 떼쓰고 울지 말고 행동이랑 감정 바람을 얘기하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거 물건 가져갔을 때 미워 내 거 빨리 줘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네가 내 거 가져가가지고 내가 슬퍼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내 거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국어만 배웠지, 국어 시험만 쳤지, 나의 감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소통법에 대해서 배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듣는데, 와, 이거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정말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말하기를 좀 조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하기를 해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겪었던 숱한 문제점들을 좀 더 수월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행간바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간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선생님은 그러면 행간바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열풍을 불고 5년을 계속 해오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공이에요, 공.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더니 아이가 집에서 공놀이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뽁뽁이 있죠. 에어캡을 이렇게 말더니 테이프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공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져보니까 엄청 가볍고 소음도 많이 나지 않고 가지고 놀기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신을 나서 말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엄마 한번 줘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놀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어젯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은 제가 오늘 이 북쇼 촬영 준비를 하느라 좀 많이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딱 앉아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 늦게까지 아이는 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괜찮았었는데 밤이 되니까 그 소리가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이고 이게 울려서 다른 집들의 피해를 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 공이 뿅 날아오더니 제 노트북을 툭 치고 넘어갔습니다. 순간 욱 하고 올라왔죠. 저의 말은 그만! 얼른 안 치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행간바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빨간불을 딱 켜고 말을 스톱했습니다.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그만하고 골롱콩 안 치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행동의 이유는 아이가 밤 늦게까지 공놀이를 하고 있어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간바로 바꿔서 말하기 위해서 시간을 뒀습니다. 행간바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욱하고 나오는 말을 행동, 감정, 바람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생각을 하려는 그 시간 동안 우선 욱하고 올라온 감정을 좀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감정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말했습니다. 네가 늦은 시간에 지금까지 공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감정을 말했습니다. 아랫집에 소리가 울릴까봐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일이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바람도 말했습니다. 이제 공을 제자리에 두고 이제 잘 준비하러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아이가 기분 좋게 응 알았어 엄마 나 이제 간다 이러더니 공을 제자리에 두고 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만 얼른 공 안 치워 이렇게 화를 욱 했으면은 아이도 상처받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 내가 또 왜 그렇게 얘기했지?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흰감바의 좋은 장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노력해 가다 보면요. 엄마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흰감바 말하기를 습득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아지 아주 힘맞죠? 네. 저희 집에 같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인데요. 저희 집에 흰감바 열풍이 아주 불고 열심히 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해맑은 강아지가 저희 아이가 굉장히 아끼는 머리핀을 아주 개껌마냥 잘근잘근 씹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 그걸 보는데 식은땀이 축 나더라고요. 저거 되게 아끼는 건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딸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더니 딱 앉히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내 핀을 개껌처럼 잘근잘근 물고 있으니까 내가 속상하잖아. 앞으로 개껌만 씹어먹어. 핀 씹어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기도 힘들었고 흰감바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동안 잘 노력해온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이게 다이어트의 방법이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이어트는 20년째 계속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더라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흰감바 방법을 알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말을 삼키고 연습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배이도록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하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배워서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5번째인데요. 노란불의 영역이죠. 아이를 돌보기죠. 엄마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낳고 모든 엄마들이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아이를 낳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 잠을 못 자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아이 업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배변 활동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한탄도 생기고요. 밥도 제때 못 먹고요. 하고 싶은 일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바로 이성형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행복한 아이를 자라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먼저 엄마가 행복해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도 내 탓 같고 잠을 못 자도 내 탓 같고 밥을 잘 못 먹어도 내 탓 같은 엄마들, 네, 그런 엄마들은 이미 다 좋은 엄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행복한 엄마가 되어서요. 그 행복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 엄마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꿈과 말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